네, 반갑습니다. 명리 심리 상담사 자격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전정훈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명리학에서 이 심리와 연관된 부분이 연구된 관련 자료를 찾으면은 한 1200년 정도 됩니다. 그 문헌 자료 중에서는 이허중 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나라 헌종 때 전중시 의사라는 벼슬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궁중에서 벼슬을 하셨던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의사로 계실 때가 헌종이니까 그 제위기간이 806년에서 820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오행의 성정 이렇게 해서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정이라고 하면은 마음씨와 성격 이렇게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거,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타고날 때는 어떻게 타고났으며 그 다음에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성격이 바뀌어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리 상담을 주제로 하는데 명리로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명리는 과연 뭐냐 하는 것, 그래서 명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명리를 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명리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리가 심리 상담과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 상담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명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명리 심리 상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명리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소재가 아니고 명리학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해 주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리 심리 상담은 상대방의 출생 연, 월, 일, 시에 해당하는 명과, 우리가 명운 그러죠.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바꿔서 운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타고날 때 가지고 난 기운은 우리가 명이라 그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흐름이 자꾸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고 함에 따라서 바뀌는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 또 그 다음에 상황들, 이런 것은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과 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타고난 명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운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명과 운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고민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알려주고 미래의 삶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일, 이것을 바로 명리 심리 상담사가 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라는 한자를 찾아보면은 뭐로 나와 있냐,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이치리 자니까 마음의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명리로서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떠한 성정적인 것,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마음씨와 성격은 어떤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심리 상태가 변할까 하는 것,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명리 심리 상담사가 해줘야 될 그러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는 것, 그랬으니까 상담자가 있고 또 피상담자가 있겠죠.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가지고 서로 상담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데 조건은 명리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리 상담사는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과연 명리 상담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 아니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리는 우선 다른 부분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런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명리 상담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교육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피상담자가 내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제 저는 성공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참 대답하기 난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줄 수 있으나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은 확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명리학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심리상담이 바로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상담자, 원하는 피상담자, 당사자가 없어도 그 사람의 현재 상태 또 내지는 고민 등을 예측하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당사자가 나타나야 되죠. 하지만은 명리 심리상담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지금의 심리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조언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와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설문지 조사 등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만 알면은 명리 상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리 상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단시간이라는 거죠.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3초만 해도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떠한 심리 상태와 지금의 마음, 그러한 심리 상태를 단번에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적인 면에서도 명리 심리 상담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뿐만 아니고 주변의 인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은 그 상대방의 우리가 명운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자질을 갖다가 파악해서 상황에 따른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타고날 때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났으니 당신은 어떤 일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적성, 직업뿐만 아니고 궁합도 연관이 됩니다. 상대방이 서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족관계뿐만 아니고 직장 또 내지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어떤 누구와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조언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한 가지 명리 심리 상담사의 장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운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길이 조금씩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시대별로 또 내지는 나이별로 그 다음에 시간별로 구분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명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동양오술 가운데 바로 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주역이라는 것은 점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복자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오술 가운데는 또 의술과 연관이 되니 한의학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동양오술 가운데 또 우리가 인상관상 그럽니다. 그 다음에 풍수 형태를 따지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산에서는 우리가 기도 수련하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동양오술 가운데 명리학은 명에 들어간다. 그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리학은 개념 자체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해당하는 간지로 구성된 사주팔자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기륭화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명리학은. 그래서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명예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리학은 송대 이전에는 연본일주라고 해서 목성, 그래서 연을 위주로 봐왔습니다만은 송대 이후에는 이제 일 위주로 지금과 같은 명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예전에 송대 이전에 사주명리학은 산명학이라고 부르고요. 이 이후에는 이걸 창시하신 5대 말에서 송초의 인물로 나옵니다만은 서자평 선생의 호를 따서 그래서 자평명리학 또는 자평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리학은 예전에는 송대 이전에는 산명학이라고 했고, 그때는 연을 기준으로 봤구나. 그 다음에 송대 이후에는, 송대부터는 서자평 선생의 호가 자평이라서 그래서 자평명리학, 그리고 줄여서 자평학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명학이라고 그랬는데, 산명이라는 것은 수명, 조명 이렇게 나와 있고, 정명, 수명, 조명 이렇게도 나와 있고, 천명, 성명, 조명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풀이를 다 해놨습니다. 따르는 것과 만난 것과 지은 것이라고 했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타고난 수명이고, 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중국 전통에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낸 게 바로 이렇게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명에 대한 정의를 조금 시대별로 해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부분도 있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명학과 자평학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렸죠. 송대 이전, 그래서 당나라 때에서 5대 말까지 오던 그때의 명리학을 산명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은 쓰질 않습니다만은 이는 나무모행을 썼습니다. 대신에 지금의 명리학은 지장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연 위주로 보던 것을 월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던 산명학은 연본일주라고 하고, 지금의 자평학은 일 위주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을 기준으로 봤고, 지금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그런 방식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전에는 나무모형이었는데 지금은 월령,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입태월을 중요시했습니다. 입태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잉태됐던 시점을 따졌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처음 가져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말해서 월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걸 제외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입태되던, 그래서 처음에 잉태되던 그때의 기운까지도 넣어서 그렇게 사주를 봤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행 그러는데, 이 오행이 원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오행들이 있는데, 예전에 연본일주로 보던 그런 방식에서는 오행을 몇 가지 종류로 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오행도 있고요. 진오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갑기합토, 을경합금 이런 이야기고, 자축합토, 그리고 인해한목 그러는 이러한 것까지. 그래서 진오행이라고 했는데, 이거 변하는 거 지금 명리학에서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오행도 쓰질 않고요. 그 다음에 갑자을축은 해중금 이러는 것이 이제 나부모행인데, 나부모행도 쓰질 않고, 그래서 송대 이후부터는 오행을 오로지 정오행만 씁니다. 그래서 천간 보면은 갑목, 을목, 지지로 보면은 자수, 축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정오행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부모행을 썼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월령을 쓰고 있다, 이런 정도로 또 아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신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있니 도화살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일위주의 자평명리학으로 넘어온 이유는
사실은 신사를 감안하는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평진전이라는 책은 청나라 때 나왔습니다마는 자평진전을 지으신 그 심유첨 선생님께서는 심하게 신살은 시체와 같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고 쓸모가 없고 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살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연을 본으로 보다가 일리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부모행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리학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명리학의 시원에 관한 내용은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때, 청나라는 1600년도에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예. 그래서 청나라 때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평팔자 사은지백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나라의 낙록자, 기곡자가 한마디로 이 명리학의 시원 또 내지는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에 책이 낙록자 삼명소식부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곡자라는 책이 있었다. 그래서 낙록자와 기곡자가 춘추전국 시대 낙록자, 기곡자가 명리학의 가장 오래된 시원이다. 이렇게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록자 삼명소식부에 주석을 단 책은 있습니다. 해석서는 있습니다. 기곡자라는 책에 기곡자 찬이라고 해서 해석서는 있습니다. 해석을 해놓은 것은 있으나 이 원래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책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리학의 시원을 춘추전국 시대 또 내지는 주나라 때 이렇게 잡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현자, 아주 현명한 사람들을 두고 낙록자 또 기곡자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원은 춘추전국 시대 또 내지는 주나라 때에 있던 분이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주나라와 춘추전국 시대가 따지면은 거의 연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 보면은 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때까지가 실제로 따지면은 그 선진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되기 전입니다. 역사 시작은 춘추 시대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춘추 그러죠. 춘추 그러면 춘추 나이로 따지죠. 그죠?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들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라는 지금부터 한 4006년 전이니까 4000년 전. 그 다음에 상나라는 한 3500여 년 전. 그 다음에 주나라는 약 한 3000여 년 전에 있던 나라들이다. 춘추시대, 전국시대 같으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300여 년 정도 전에 있던 나라들이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명리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또 내지는 명리학의 발자취들이 이 역사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명리학에서 쓰고 있는 간지는 언제부터 쓰였느냐라고 하면은 역사 속에 보면은 상나라 때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음양과 오행을 같이 정립시킨 때 예전에는 원래 음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추연이라는 사람이 이걸 합쳤습니다. 그런데 이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이러한 형태를 완전하게 정립시킨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정립이 되었다. 그 다음에 목성연기법을 쓰기 시작했다. 목성연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2000년도가 경진년이다 그러면은 경진년이라고 쓴 것은 그 자리가 바로 목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목성의 위치로 가지고 이렇게 간지를 적도록 해라 했던 게 바로 동한, 한나라가 동쪽에 있을 때, 그래서 한나라 시절인데 한나라가 BC 205년부터 AD 220년까지가 한나라입니다만은 이때에
사용을 해라고 한 분이 순제라는 왕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26년,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126년 후부터 동양의 역법은 목성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역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목성연기법, 목성 자리를 연으로 두는 것, 그게 바로 126년 한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수나라 때는 소길이 쓴 오행대의가 있고요. 당나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리학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오래된 고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중명서입니다. 여중명서에 보면은 실제로 오행으로 보는 이러한 성정, 그래서 그런 것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것들이 이제 연해, 연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오행전기 이런 게 5대 십국에서부터 이제 송나라 때까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책들이다. 그 다음에 명리학의 완성이 이제 명나라 때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명나라 때에도 대단히 명리학에서 중요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적들이 삼명통해 적천수 명리정종 이러한 책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이렇게 훌륭한 저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난강망, 적천수지묘, 자평진전, 명리학은 이러한 책들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들은 전부 여기와 여기다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의 서적의 기본 골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 그랬는데요. 상나라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상나라 문헌 기록에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나라는 성탕왕이 만든 나라죠. 그 다음에 이 성탕왕은 어디 사람이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성탕왕은 동이족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마천이 쓴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다음에 상나라인데, 상나라의 이 성탕왕, 성탕왕의 이름마저도 이렇게 보면은 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때에 임금들 모두가 30명의 임금 모두가 천간 이름을 다 쓰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간지는 상나라부터 썼던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 때의 수도 이름이 사실은 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은나라 그러는데 은나라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이죠. 왜? 동이족이 만든 나라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랬죠. 이 주나라가 신하의 나라인데 한마디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이족이 만든 이 나라를 아주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상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은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탕왕이 이룩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지금의 하북성입니다. 그래서 허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말로 하면은. 그 다음에 시족 중심이었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각고문을 썼고 간지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유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나라는, 은나라는 책에 보면은 점치는 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 이름은 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지용림, 주지용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연못지자입니다. 연못에 술을 붓고 수풀처럼 고기를 매달아서 그렇게 주지용림으로 했다. 그렇게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주황과 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나라가 망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여튼 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 때에 간지를 썼던 이 역사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 여기에 있습니다. 무자일에 점을 칩니다. 정인빈이 점괘를 묻는데 오늘 밤 강종로에 300명을 희생으로 써서 선왕 정의 제세를 지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 속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나라의
문헌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상나라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썼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제물을 썼는데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애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부로 반역을 하지 못하게끔 하다가 이걸 이 노예들을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로 썼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눈목자가 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눈목에다가 한마디로 침을 찔러서 애꾸를 만들거든요. 그러한 것이 남아있는 글이 바로 이게 백성민자입니다. 백성민자는 우리 지금 한쪽 눈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헌은 여기 아래쪽에 제가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별로 중요한 인물과 그 다음에 저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나라 때 여중명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명리학의 가장 오래된 곳으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지금 현재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속으로서만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여중명서는 3권 정도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당나라는 예를 들면 618년에서 907년까지니까 그때에 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송대는 들어옵니다. 송대는 이게 960년에서 1279년까지니까 이때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한마디로 연해자평입니다. 연해와 연원이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정기라는 우리가 별자리 연구에서부터 서역에서부터 들어온 점성술이 이게 당나라 때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전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적천수, 명리학의 최고의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오면요. 명나라는 1368년에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그때에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굉장히 귀한 삼명통해가 들어있습니다. 삼명통해는 한마디로 명리학의 백과사전이다. 명리학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삼명통해입니다. 그래서 삼명통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나라 때는 이제 들어오면은 적천수를 처음으로 해석한 적천수 지별하는 책이 있고 명리학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책은 자평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서는 명나라 때 명리학이 완전하게 정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립된 명리학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발전시킨 그때의 시대가 바로 청나라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6년부터 해서 1907년까지 있던 나라죠. 우리가 말하면 한 17세기부터 20세기 들어오는 때까지 있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때에 완전하게 만들어진 명대에 만들어진 내용을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에는 명리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명리학, 그래서 명리학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면은 바로 여기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태종의 탄생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태종이라고 하면은 우리 태정, 태세, 그래 태자죠. 세 번째 임금입니다. 그러면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의 탄생과 연관된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러한 기록을 따져보더라도 뭐가 있냐 그러면은 조선이란 나라가 1392년이니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문헌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선이 아니고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미 고려 때 명리학은 실제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태종의 모친인 신의 왕후 한씨가 문성윤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들 태종의 장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명리 상담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주는 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점쟁이에게 함부로 물어보지 마소서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조선왕조 실록에 태종 이방원의 탄생과 연관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똑똑했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은 문신입니다. 일찌감치 10대에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에 관한 기록이 문헌상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연대에 추측을 해보건대 조선시대 이전에 벌써 명리를 바탕으로 한 심리 상담 아니고 또 내지는 상담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명리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명리학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명리학은 과거 시험 중에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태조 원년인 1392년 조선이 만들어진 때죠. 이때 잡가에 조선시대 들어오자마자 음양가가 편성되면서부터 명리학으로 시험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구품의 명리학 훈도 가르치는 선생님을 2명 두고 명리학에 관한 학문을 가르쳐 합격자를 간사감의 관리로 배속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양가는 1474년에 일시 빠졌다가 1865년에 폐지될 때까지 조선왕조 300여 년 동안에 그 명맥을 유지했다. 한마디로 조선왕조 초기부터 말까지 명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관리를 뽑았다는 거. 그래서 명리가 한마디로 과거 시험 과목 중에 한 과목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양가 쪽에 보면은 명리학과 한마디로 지금 말하는 한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한의 쪽이나 또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명리가 같이 과거 시험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리 제1강 명리학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